인생이라는 악보위에서 제2장 꿈을 현실로 바꾸어라. 비전을 그려 실행하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첫 단계인 목표 설정을 소홀히 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게 된다. 꿈이란 단순히 바라기만 하면 될까?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본다. 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가? 목표가 너무 크거나 애매할 때 또는 실행 계획이 부족할 때 좌절감을 느끼고 꿈을 포기하게 된다. 꿈을 현실로 이루지 못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목표가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때가 많다. 목표가 너무 크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쉽게 포기하게 된다. 둘째, 실행 계획이 부족한 경우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부재다.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기부여가 약해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의심이 작용한다. 종종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한다.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목표를 포기하게 된다. 외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지나 격려가 부족하면 목표를 향한 열정이 쉽게 식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모임을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들이 중단됐다. 대신 온라인으로 독서 심리 자격증 교육을 이수하여 마침내 1년 과정 끝에 독서 심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멈춰버린 것만 같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자 했다. 독서에 취미가 생긴 덕에 심화 과정까지 도전하게 됐다. 수료생 6명이 모여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모임에 참가한 이유는 단순했다.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도 읽자. 그렇게 얕은 생각으로 시작한 모임이었다. 결국 나이가 비슷한 선생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모임이 해체됐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단지 생각이 다른 것뿐이었다. 아쉬움이 남았다. 고민 끝에 6명 모두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다. 그중 2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2명을 제외한 4명이서 모임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 어느 독서 모임보다 알차게 진행하려고 서로가 노력했다. 토요일 새벽 6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갔다. 리더도 돌아가며 하기로 했다.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임이 되었다.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돌아가며 서로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 알차게 해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만장일치로 1박 2일 워크숍을 하기로 결정했다. 워크숍을 기획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 주제는 꿈을 현실로 바꾸기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했다. 서로의 역량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한층 더 사이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독서 모임이 단순한 책 읽기 모임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꿈을 이루는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다. 워크숍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다. 일주일 전부터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마냥 설렜다. 오카리나 악기로 시작했다. 처음 접하는 악기라 낯설고 서툴렀다. 회원 모두 진지한 태도로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손가락을 하나씩 운지 구멍에 맞추고 숨을 고르며 소리내는 연습을 반복했다.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박자가 어긋나기도 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자 작은 별 멜로디가 어설프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간단한 곡 하나를 완성했을 뿐인데도 뿌듯함이 느꼈다. 어느새 머릿속을 채우던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다음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이 수용소에서를 읽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었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작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진심 어린 이야기가 오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감동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이어서 발그레의 8가지 묘사 심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표선 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발끝이 모래에 닿는 순간 따뜻하게 데워진 모래알이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거친 듯 하면서도 포근한 촉감이 발바닥을 감싸며 오래된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곧 머리끝까지 시원해졌다. 바다의 숨결과 햇살, 파도 소리가 하나 되어 몸과 마음 구석구석이 씻겨 내려갔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감각과 마주했다. 이 모든 활동이 함께 성장하고 배려하며 격려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 실질적인 계획,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실천사항.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작은 워크숍을 시작해보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배우며 격려할 수 있으면 된다. 가족과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계획하고 떠나보자.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언젠가라고 했던 여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고자 하는 마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행지를 정하고 날짜를 잡고 예산을 짜보자. 마음속에만 담아두기엔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다. 2. 한 번 꺾었을 뿐 끝나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는 경제적 충격 이상이었다. 남편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환율이 상승하고 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사업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 대출 21%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며 돈을 빌려야 했다. 이런 상황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와 경영난에 시달렸다. 더는 버틸 수 없어 폐업하고 말았다. 이게 뭐지? 이 노란 딱지들이 왜 붙어있지? 엎친 데 겹친 격이다. 평소와는 다르게 온 집안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노란색 딱지가 집안 모든 물건에 붙어있는 걸 봤다. 친정엄마가 결혼 전에 사주신 피아노에도 영문을 몰랐다.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힘없이 말을 꺼냈다.
결혼 전에 새들어 살던 형님에게 은행 보증을 서줬는데 다는 것이다. 그가 돈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말했다. 좋은 마음에서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줬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그로 인해 세무서 직원이 온 집안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에 붙인다는 것이다. 순간 막막해졌다. 아이들은 어렸고 살고 있던 집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다. 그 후 남편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실망과 배신감으로 인해 좌절감에 빠졌다. 그는 매일같이 술로 자신의 절망감을 달랬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를 이해하고 돕고 싶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술주정은 심해졌다.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어떻게든 함께 버텨보자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말은 혀끝에서 독처럼 새어나왔고 술에 쩔은 분노는 가구들과 벽을 향해 터졌다. 결국 아들과 딸을 데리고 물부엌에 있는 단칸방으로 몰래 몸을 피신했다. 물부엌과 오래된 단칸방. 아이가 잠든 뒤에도 오랫동안 등을 벽에 붙인 채 깨어 있었다. 두 귀엔 아직도 그의 고함 소리가 윙윙거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만 아르바이트 안 가면 안 돼? 우리 딸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경제적으로 힘든 날이 연속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기로 했다. 모든 고통을 혼자 끙끙 앓아야 했다. 책임져야 할 아들과 딸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손을 잡고 애원했다. 엄마, 오늘만 나랑 같이 있어 주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은 축구 선수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딸과 둘이서 지내야만 했다. 딸의 눈에는 외로움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이 떠올랐다. 딸이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미안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 집에 왔다. 그런데 집안이 조용했다. 딸이 있어야 할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순간 심장이 털렁 내려앉았다. 딸,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는 아무 응답이 없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돌아왔다. 잔뜩 지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를 봤다. 어디 갔었는지 물었다. 눈물을 머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혼자 있는 물부엌이 너무 무서웠어. 문도 잠기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좁고 낡은 물부엌에서 딸이 느꼈을 공포와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내가 선택한 이 공간이 딸에게 안정감이 아닌 두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렸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 괜찮아. 나도 열심히 노력할게. 딸이 가만히 품에 안기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날 이후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어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더 많은 책임을 맡으며 인정받으려 했었고 저녁 아르바이트는 조금씩 줄였다. 피곤해 지쳐가는 날들이었지만
딸과의 대화와 그녀의 웃음은 큰 힘이 되었다. 딸은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고 평소보다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 갔고 그의 책임 전가와 상처 주는 말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딸과 의지하며 힘을 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단칸방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나 역시 그녀를 위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어떻게 극복했냐고 묻는다면 사실 극복했다기보다 음악을 통해 자연스레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열정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 시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배울 수 있었다. 딸도 음악을 즐기며 음악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가끔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거나 악기 연주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 그러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며. 그러기에 음악은 굉장히 힘이 있다고 믿는다. 당신도 음악의 아름다움과 함께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바란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보고 이를 극복하다 보면 어느새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남편의 사업 실패는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힘을 주었다. 실천사항. 나를 지탱하는 한 가지를 찾는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음악이든 글쓰기든 걷기든 당신만의 중심을 찾아보자. 누군가의 곁에 있어준다. 딸의 한마디, 엄마, 오늘만 아르바이트 안 가면 안 돼? 그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함이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자. 어려움을 감추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한다. 모든 고통을 혼자 끙끙 앓아야 했다. 그 시간은 분명 힘들었지만 그것이 다시 시작할 힘이 되었다.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며 걸어나가자.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그런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 가족으로는 언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하는 동료이자 선배,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한 소꿉친구이자 강사 등 그들의 존재는 삶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10년 이상 학원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우리는 단점을 보완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려운 시기에 선배의 응원과 격려는 힘이 됐다. 학원이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이자 선배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이자 든든한 동반자다. 학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들과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소중한 부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들과의 인연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큰 의미가 있다. 사업 파트너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다. 같은 마을에서 자라지는 않았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다. 하루는 네이버 밴드를 무심코 열었는데
그녀의 생일을 알리는 문구가 떴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에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안부 전화했다. 항암 치료 후 집에서 쉬고 있었다. 1년 이상 외부 활동을 못했다며 반가워서 헐레벌떡 나왔다. 집에서 가까운 진미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제주도민들 사이에 꽤 유명한 맛집이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녀는 음악학원 강사로 다니다 유방암으로 쉬고 있다고 했다. 일하고 싶어 했다. 마음이 깊은 친구라 그런지 고민거리를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 고민했다. 당장 강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났다. 마침 근무하고 있던 강사가 여러 사정상 근무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고 긴 의논 끝에 학원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 후 지금까지 10여 년을 동고동락하고 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잠든 아이를 학원 차량 속에 놔두고 내린 거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님과 친구인 동승 선생이 하원 차량 마치고 학원차에서 내리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황급히 나가 학원차의 문을 열었다. 아이는 뒷좌석에 잠이 들어 있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단 5분 동안에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적극적으로 학원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학원생들과의 소통도 원활했다. 주변의 원장들이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할 때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고민했고 큰 힘이 되어주었다. 친구의 헌신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학원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중요성을 깨달았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성장과 성공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든든한 지원자인 또 한 사람, 소중한 언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었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엄마와도 같은 든든한 존재다. 그녀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 시스템 중 하나다. 가족의 도움, 그 소중함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당연히 여기고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 간의 진정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조언까지 말이다. 언니는 무슨 일이 일었었는지 먼저 전화하고는 안부를 묻고 아픈 마음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조금씩 놓이면서 위로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느새 다시 견딜 힘이 생겼다. 든든한 글쓰기 지원자는 우주힐링 이은정 교수다. 모닝 페이지를 꾸준히 썼다. 글쓰기는 혼자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와 금요일 아침 5시 30분 일주일에 2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글쓰기 여정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도 변함없이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글쓰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느꼈다. 단순히 글을 잘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글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고 한 문장 한 단어까지도 신중하게 다듬도록 지도해 주셨다. 글쓰기 여정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존재다. 매주 듣는 강의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글쓰기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의 지원은 성장과 성공을 돕는 중요한 기둥이 된다. 지원자의 존재는 어두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당신의 든든한 지원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실천사항. 서로 성격이 다르면 단점을 보완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동료나 친구 중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는지를 돌아본다. 가족과의 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 시스템 중 하나다.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히 지나치는 가족의 존재를 떠올려 보자. 최근에 따뜻한 대화를 나눈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자. 당신 삶에서 나침반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이 작가이든 선생님이든 친구이든 상관없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짧게 기록해 보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용기 내어 표현해 보자. 그 연결은 당신의 다음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포기란 없다. 그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보육교사와 방과 후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순수한 열정과 희망은 언제나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포기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때로는 고난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게 된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포기란 결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성공은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이루어진다. 또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 아이들의 열정과 끈기는 큰 자극이 되었다.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난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드럼만을 고집하던 나이 진로를 바꾸다. 피아노 전공자의 길을 가고 있는 주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그와의 에피소드가 있다. 클래식 기타를 가르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 갔다. 수줍을 많이 타는 아이이며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다. 며칠 뒤 그가 엄마 손을 잡고 학원에 찾아왔다. 드럼을 배우고 싶다면서 상담 후 등록했다. 엄마는 그에게 드럼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피아노 악보라도 익혔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우선 드럼 수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럼뿐만 아니라 피아노에도 관심을 보였다. 결국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배우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시작됐다. 그 때문인지 스스로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레슨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고민도 많았다. 조금 치다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다.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을 무렵 한 가지를 제안했다. 학원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피아노 급수 대회에 나가보자고 한 것이다. 그 후로 자신감이 생겼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전도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중고등부 1등을 했다. 시간이 흘러 입시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고 그는 원래 K대학교 피아노과에 합격했다. 원장님, 피아노 줄이 끊어졌어요. 그의 손끝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춘다.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 수없이 반복하며 건반 위를 달린다. 온몸이 함께 움직인다. 실수가 나올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또 처음부터 손가락이 떨리고 손목이 뻐근해도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피아노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피아노 줄이 끊어진 것이다. 강한 타건과 수많은 반복 연습 끝에 결국 피아노 줄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피아노 연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다짐이었다. 피아노 줄이 끊어질 때까지 연습했지만 눈빛에는 포기란 없다라는 결심이 담겨져 있었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드럼만 하겠다고 했던 그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결국 자신의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끈기와 도전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 사례다. 그는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줍어하던 옛 모습과 달리 매일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과 자신감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 끈기와 노력의 결과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에서 포기란 결코 선택지가 아니다.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이 당신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위에서 강조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주연이가 목표를 향해 계속 도전하는 모습에서 진리를 깨달았다. 둘째,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를 가져온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 그의 끈기 있는 노력과 도전에서 교훈을 얻었다. 셋째,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여정에서 포기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결국 꿈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확신하게 된다. 실천사항.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한다. 꿈은 거창할 필요 없다.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정해보자. 예를 들면 오늘은 10분 더 연습하기, 한 페이지라도 책 읽기 같은 거다. 큰 꿈도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어려움은 성장의 신호다. 피아노 줄이 끊어진 건 그만큼 간절했다는 증거다. 힘들고 지칠 때가 진짜 성장한 시기다.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포기 안 해라고 입 밖에 꺼낸다. 힘들 땐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입 밖으로 꺼낸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준다. 좌절을 배움으로 전환하라.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은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좌절은 삶에서 실패할 수 없는 경험 중 하나다. 누구나 실패하고 한계를 느끼며 낙담하는 순간이 있다. 때로는 그것이 자존감을 흔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좌절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좌절은 당신을 돌아보고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된다. 문제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좌절에 머물러 있으면 무기력에 빠지거나 아예 포기해버린다. 그렇기에 좌절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이를 성장의 자산으로 바꾸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 끌 것인가는 당신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이처럼 좌절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그래서 더욱 나눌 필요가 있다. 감정을 감추기보다 용기 내어 꺼내놓을 때 비로소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이에게 용기를 주고 작은 이야기가 큰 공감으로 이어진다. 공감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는다. 행동으로, 관심으로, 때로는 조용한 곁에 있음으로 이어진다. 그런 관계 속에서 좌절은 점차 치유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 좌절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결국 좌절은 무너짐이 아닌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이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디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1998년 말 지인이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인수받았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새롭게 단장했다. 바렌 커튼을 걷어내고 피아노를 닦며 조율하며 마음까지 정돈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입소문을 타며 아이들이 하나를 찾아들기 시작했고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 정권이 바뀌자 사회는 영어 교육 열풍에 휩싸였다. 골목마다 영어 학원이 들어서고 학부모들의 관심은 빠르게 음악에서 영어로 옮겨갔다. 많은 학원이 영어 교육으로 변신했고 새로운 영어 학원들이 쏟아졌다. 음악 학원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학생들은 영어 학원으로 향했다. 예체능계 학원들이 하나둘 폐원하는 상황이 됐다. 필자가 운영하는 음악 학원 역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열정과 꿈을 가지고 학원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가혹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했다. 학원이 재정적 부담은 커져만 갔다. 결국 학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좌절감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열정과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실망스러움에 다시는 학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좌절의 순간이었지만 이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실패는 단순한 동창점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음악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추 음악 학원을 다시 운영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실패와 좌절이 가져온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경험은 오히려 인생에 큰 가치를 더한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있다. 학원 폐원이 오히려 내실을 쌓는 계기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로 현재는 규모나 내실 면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좌절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가피한 경험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좌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패는 단지 결과일 뿐 좌절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받아들이자. 그러니 좌절의 순간에 멈추지 말고 그 경험에서 배우고 나아가야 한다. 비록 실패로 인해 한 단계 물러서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다음 도전에 큰 도움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좌절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을 기억하며 좌절로부터 배우려면 첫째,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좌절과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이를 통해 배운 교훈과 경험은 앞으로의 도전에 큰 자산이 된다. 둘째, 자신감을 잃지 말고 열정과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지속적인 열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좌절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며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은 꿈을 이루는 열쇠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전사항.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신호다. 지금의 좌절이 언젠가 당신만의 지혜로 바뀐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말자. 거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면 된다. 좌절의 경험은 인생에 큰 가치를 더한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당신을 살린다. 힘들었던 순간이 훗날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든 시간으로 기억된다.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은 꿈을 이루는 열쇠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을 견디면 결국 당신만의 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자. 견디는 그 한 걸음이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맨 땅에서도 연주하라. 여보세요? 오랜만이네요. 음악학원 다시 해볼 생각 없어? 이제 학원 안 해요. 놀이터가 앞에 있어서 위치가 좋은데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전화기 너머 반가운 목소리다. 음악학원을 운영할 때 가깝게 지냈던 4살 많은 원장이다. 다신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달리 미련이 남아 있었나 보다.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고 학원 위치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고민이 되었다. 한 번 실패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다. 더군다나 학원생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시작해야 했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인 셈이다. 아침 8시, 저녁 8시, 하루 3번 출퇴근길에 일주일 내내 학원 앞 놀이터의 아이들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미끄럼을 타고 그네를 밀며 깔깔 웃었다.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 나 잡아봐라 하는 고함이 뒤섞여 활기로 가득했다. 듣던 대로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었다.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그 열기에 자연스레 마음이 끌렸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맨 땅 위에 몸을 던져본 경험이 있는가? 실패와 어려움을 직면하며 다시 일어설 때 자신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첫 학원 운영 실패를 경험한 후 두 번째 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했다. 학원 홍보지 배포를 포함하여 홍보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처음 학원을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결국 학원을 폐원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다. 2011년 8월 16일 두 번째 학원을 오픈했다. 음악학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지인을 음악학원에 와서 몇 시간만 봐주기로 했다. 학생 수 0명으로 시작. 그러다가 2명이 됐다. 한 명은 강사 조카이고 한 명은 단골집 딸이었다. 그러던 중 한 달이 지났다. 학원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학원생을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했다. 우선 초심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했다. 수요일은 간식을 챙겨주고 금요일에 음악 특강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처음 학원 운영 실패를 분석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했다. 교육과 경영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우선 교육 목표는 개인별 레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되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억지로 하루의 진도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주하고 싶도록 방법을 찾았다. 옆에서 지지해 주되 기다려 주었다. 그 결과 레슨실에 들어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조차 음악을 진정으로 즐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목표는 0에서 시작하여 100명까지. 이를 위해 홍보지 배포 등 홍보 활동에 집중했다. 직접 나서서 홍보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원장들도 있지만 간절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학원 근처에 위치한 집들이 현관문에 홍보지를 붙이고 학교 입학식 때는 어김없이 학교 앞을 찾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방문한 식당마다 양해를 구하고 붙였다. 노력에 비해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차별화 전략을 필요하다. 다른 학원들과 보다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닫았다. 심지어는 토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이런 노력으로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났다. 모집한 학생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신경 써야만 했다. 학부모들을 위한 방법으로 먼저 월간 소식지를 만들어서 전달했다. 학원 블로그를 운영하여 학원생들의 사진과 동영상, 수업 진도 과정을 공유했다. 학원생들을 위해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연주회를 위해 악보를 이해하고 외우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음악을 느끼고 있는 학원생들을 보고 있을 때면 그 피로는 싹 사라져 버리곤 했다. 연주회를 통해 학원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만족과 반응이 좋았다. 이후 학생 수는 더 많이 늘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끈기로 목표했던 결과를 이루었다. 0에서 시작하여 확장 이전까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학원 운영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전략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끝내와 인내,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선이 성공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 실패 경험으로 계획의 중요성과 경영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를 통해 더욱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실천 사항. 맨땅을 두려워 말고 시장 조사부터 시작하라.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학원 앞에 자리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얼마나 놀고 있는지 일주일 내내 시장 조사를 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면 그 거리의 유동인구를 관찰하고 작가가 되고 싶다면 독자층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다.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직접 홍보하라. 학원 근처에 자리한 집들의 현관문에 홍보지를 붙이고 학원 입학식 때는 어김없이 학교 앞을 찾았다. 직접 나서서 알리고 블로그 홍보지 한 장이라도 진심을 담으면 그것이 첫 인연이 씨앗이 된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해라. 학생들에게 억지로 하루의 진도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연주하고 싶도록 방법을 모색했다. 목표를 써서 리듬을 만들자. 목표를 매일 적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매일 목표를 적는 것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각만 하던 것을 적기만 해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다. 우리의 뇌가 명확한 글로 자신의 목표를 마주했을 때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엄마, 나 고2 시험 떨어졌어. 고2 연합고사 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던 딸, 시간을 보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다. 갑자기 핸드폰 전화 소리가 났다. 놀라서 화면을 쳐다봤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다.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딸이 큰 소리로 울면서 억울한 목소리로 말려 나갔다. 인문학 차이로 떨어졌어.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다. 근무 중이라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연합고사에 떨어지지 않을 실력이었다. 상상도 못했다. 현실은 가혹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갈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한 친구들은 시내 학교에 모두 합격했는데 홀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결국 그녀는 시내에서 30분 거리인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매일 학교 버스를 타고 다녔다. 원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 다시 힘을 내서 학업에 집중했다. 딸은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딸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녀에게 하는 말이다. 그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다. 간호대학원에도 다니며 열정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갔다.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다. 바로 간호장교가 되는 것이었다. 사실 딸의 꿈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장교였다.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한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이유 들어보니 주변에도 자신의 꿈이 간호장교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고 한다. 주변에 많이 알려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아이 낳고 육아휴직하면서부터였다. 육아와 가사라는 일상적인 책임 속에서도 매일 목표를 기록하고 되새기며 자신의 꿈을 잊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루 시작이었다. 장기적인 꿈을 추상적인 것으로 남기지 않았다. 실제적인 행동 계획으로 변화시켰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했다. 목표를 명확히 했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꿈을 종이에 적는다고 해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노력이 따라야 한다. 간호장교 시험은 나이 제한이 있다. 만 27세까지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였다. 고민 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말렸다.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서류 제출하고 면접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합격하여 소위로 임관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어느새 대위가 되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운동과 독서, 영어 공부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내 힘을 쓰고 있다. 그녀는 매일의 목표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깊이 깨달았다. 목표를 적으면서 자신의 꿈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는지 실감했다. 딸의 경험이 증거다. 매일 아침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적어보자. 그 습관이 쌓이면 점점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결국엔 꿈을 이루는 길이 된다. 작고 사소해 보여도 매일의 실천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성취는 목표 설정과 기록을 습관화한 결과다. 결국 인생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다. 정리하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라면 올해 다이어트를 성공할 것이냐 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육하 원칙에 기반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만큼 살을 뺄 것이다 처럼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3개월 안에 체지방 10% 이상을 뺄 것이다. 매일 공복 운동으로 1시간 동안 빨리 걷고 식사량은 2분의 1로 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외는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어 놓았었다. 둘째, 적어 놓았다면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 자주 확인한다. 절실한 목표를 야심차게 적어 놓고 서랍 속에 소중히 보관한다면 목표는 서랍 속에 잠들어 버릴 것이다. 목표를 눈으로 자주 확인하여 동기부여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당신의 목표를 주변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셋째, 목표를 향한 실천을 반복해야 한다. 실천을 반복하라는 말은 중간에 좌절하는 상황이 와도 주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통해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 가라는 것이다. 잠깐 꺾었다면 멈춰가도 좋다. 멈춰있는 시간을 재정비하는 데 활용해보자. 실천사항. 목표는 꼭 적어두자.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로 적어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생각만 하고 지나치지 말고 노트나 달력,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좋으니 꼭 적어보자. 머릿속에만 있는 목표는 쉽게 흐려지지만 글로 적는 순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게 된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화하자.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적어두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운동하기보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에 30분 걷기라고 적어보자. 자주 보고 자주 말하자. 종이에 큰 목표를 냉장고나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자.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해보자. 말하는 순간 책임감이 생기고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혼자만 알고 있는 계획보다 함께 나누는 약속이 훨씬 오래간다. 따르릉 따르릉 몇 번이고 전화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핸드폰이 아닌 일반 전화로 했다. K 악기사 대표. 그는 오케스트라 세미나를 열었다. 도내 음악학원장들이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수업을 진행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오케스트라 세미나를 들은 뒤 여러 학원에서 수업 목적으로 악기들을 구입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던 중 그는 강사료와 악기 대금을 받고 자취를 감췄다. 충격이었다. 오케스트라 관련 모든 관리는 K가 하고 있었다.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영문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도가 나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많은 원장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악기 수업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몇 명의 원장들에게 전화했다.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주 그랜드 오케스트라 고유 번호증 발급. 코로나19 전국적으로 아닌 세계가 팬데믹을 겪었다.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건 일상이 돼버렸다. 학교도 문을 닫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많은 학원이 문을 닫아야 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지내던 원장과 세무서를 오가면서 오케스트라 고유 번호증을 만들었다. 이후 몇 명의 원장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결국 제주도 내 4개의 음악학원장이 모여서 창단식을 했다. 각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모았다. 지하 냄새나는 연습실을 겨우 확보했다. 지휘자 강사료와 연습실료, 비용을 내야 했다. 그러나 경비는 모자랐다. 회의 끝에 피아노 콩쿠르를 열기로 했다. 그 수익금으로 부족한 경비를 채우고 연습실 대여 비용으로 쓸 생각으로. 오케스트라를 결성하는 것은 다양한 악기와 단원들의 조화를 이루는 도전이었다. 음악적 표현과 감동을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다. 여러 악기와 음악적 색깔을 가진 단원들이 모여 함께 연주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하나의 멜로디를 넘어서 풍부한 음량은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연주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제1회 창단 연주회 문예회관에서 진행했다. 관객 수는 1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단원들까지도 공연장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결성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바로 끝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예상과 달리 코로나는 꽤 오래 지속됐다. 하지만 현재 어느 오케스트라 단체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장했고 전용 연습실도 마련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큰 힘이 되었다. 단장은 물론 자문위원들 그리고 봉사정신과 음악을 사랑하는 운영진들 덕분에 성장해왔다. 처음 운영할 때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연습 시간을 맞추는 것 자체도 큰 고민거리였다. 또 각자의 스타일과 연주 해석이 달라 협력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로는 해체 위기까지도 갔다. 결국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운영진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연습을 통해 개인의 악기 연습뿐만 아니라 전체의 음악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꾸준한 피드백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 운영진들은 악기를 같이 연주하며 서로의 장점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협력을 방식을 찾게 되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했다. 오케스트라 결성과 공연 준비 과정은 도전이었다. 성공적인 공연이라는 결과로 이뤄졌다. 2025년 4월 6일 제5회 정기 연주회를 문예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연주회 연습을 위해 노력했고 깊은 만족감을 경험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얻은 보상이었다. 단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결과로 이어지니 기쁨은 배가 되었다. 운영진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겪었던 어려움과 도전은 모두 의미가 있었다. 학부모들이 박수와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함께 이룬 성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져다 줬다. 오케스트라 결성과 공연, 많은 걸 얻었다.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 어떻게 도전에 맞서는지, 어떻게 협력하여 목표를 이루는지를 보여줬다. 성취의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다. 성장과 공동의 노력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 그 자체였다. 2018년 학원 정기 연주회, 그날의 여운은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있었다. 피아노 연주는 물론 컵타, 난타, 우쿨렐레 합주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학원생 전원이 함께한 합주에서는 혼자 연주할 때에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 생생한 기억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오케스트라가 탄생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되었다. 실천사항. 위기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멈추지 말고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망을 딛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야 한다. 함께 할수록 더 멀리 간다. 협업은 늘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진짜 감동이 만들어진다. 서로의 차이를 조율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믿자.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하자. 성공은 과정 속에서 자란다. 매번의 연습, 갈등, 해결의 경험이 곧 성취다.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미래의 울림이 된다.